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누르니까 아픈 거죠. 안녕하세요 페인 여러분, 페인랩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발을 삐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삐고 난 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삐게 되면서 발목 인대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걷거나 활동할 때 불안정하다 보니 자주 삐걱삐걱하게 되고 울퉁불퉁한 지면을 걷다가 또 삐끗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이 많은 경우입니다. 많이 걷고 오래 서 있고 뛰고 하는 분들인데요. 관절을 잡아주는 건 인대와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활동을 오랫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근육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인대로만 지지를 하게 되면서 손상이 누적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골반의 불균형입니다. 골반의 높이 차이나 한쪽에 기울어짐이 있게 되면 고관절 또한 역시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될 수 있죠. 흔히 짝다리를 짚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매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골반 높이의 차이 때문에 골반을 따라 고관절이 끌어올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긴 다리 쪽이 보행을 하면서 뒤쪽으로 앞으로 내딛는 과정에서 땅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삐끗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의 문제, 두 번째의 문제, 세 번째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허리 쪽이나 엉덩이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평소에 엉덩이와 허리가 뻐근하고 불편한 분들은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걸을 때 더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나 엉덩이 쪽에 힘을 안 주려고 하는데요. 엉덩이와 허리 쪽에 힘을 안 주게 되면 체중 지지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고관절, 무릎, 발목입니다. 이런 관절들은 기본적으로 인대로 타이트하게 잘 쌓여 있기 때문에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지지를 잘 해줍니다. 물론 초반에만요. 보통 서 있을 때 체중을 지지하는 데는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50% 이상 큰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쪽이 불편하다 보니 엉덩이와 허리에 힘을 안 주게 되고 체중 분산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관절이 짊어지는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반복적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보행을 할 때 관절의 부담이 많이 되게 되죠. 네 번째 원인으로 인해 아픈 환자분들은 또 다시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와 둔부 상태를 체크해 보면 맞아요, 거기가 평소에 아주 아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렇게 누르니까 아픈 거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분들은 치료가 쉽지만 두 번째 분들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인 분들은 아무리 세게 눌러도 절대 아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미심쩍어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양쪽을 눌러서 비교해 드리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근데 이 환자분이 양쪽이 다 아프다 그러면 그때부터 진료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눌러보는 앞침 테스트를 했을 때 통증은 있는데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쪽이 정상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뭔 소리야? 눌러봐서 통증이 있으면 그쪽에 염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은 활동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엉덩이 쪽에 체중을 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발목이나 무릎 부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아니, 난 발목이 아픈데 왜 엉뚱한 부위까지 치료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르게 운동신경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발목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건 비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비골신경은 정강이 쪽의 근육인 전경골근을 지배하는데요.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목을 족배 굴곡시켜주는 전경골근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육이 작용해서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면 발을 끌게 되면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발목이 아픈데 정강이 쪽도 항상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전경골근의 강화 운동 또는 스트레칭 운동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불편하고 삐게 된다면 근육을 넘어서서 신경 문제로 허리와 둔부까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비골신경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면 좌골신경과 이어지게 되고 허리 쪽 문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임상에서 발을 주기적으로 삐는 환자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인이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계속 발목 쪽으로만 타겟을 하는 치료를 받다 보니 증상들이 호전되지 않고 좀 좋아졌다가 또 삐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 여쭤보면 발목에다가 인대 강화 주사도 받고 체충격파도 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자주 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복합적인 손상의 환자분들은 절대 단기간 안에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허리부터 둔부, 발목까지 모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부위가 광범위하시기 때문에 발목을 잠깐 다치신 분들하고는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차이가 꽤 크게 있습니다. 침 몇 번만 맞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발목 주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고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치료는 딴 게 없습니다. 위에 부위부터 아래 부위까지 모두 증상들을 확인하고 모두 침치료나 침도치료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추나치료로 마무리해야 되죠. 물론 치료 후에 교정 목적의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스스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하는 게 아닌 재활 전문 트레이너나 PT의 지도하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전 발목 영상을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자주 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발목 주변만 치료하는 게 아닌 전체적인 시각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불편하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